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떻게 전화 주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지금 이혼하고 네. 애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뭐 애들은 저 엄마랑 아빠랑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새로운 남자가 저한테 요즘에 대시를 하고 있어서 애들도 좀 많이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제가 직업이 교육계통 쪽이라서 그 남자를 만나는데 좀 많이 망설여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희 선생님 나와 계세요. 네.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네. 남자분께 대시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참 부럽기도 하네요. 일단은 운세를 보기 위해서 사주를 한번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저는 1962년 4월 21일 생이고요. 새벽부터 아침에 태어났고요. 네네. 하고 그 상대방 분은 1964년 3월 15일 축시라고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분이 또 연하시네요. 네, 개 탓이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부러워서 네. 일단 농담처럼 시작을 했는데요. 네. 뭐 좋은 일이죠, 어쨌든.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상담을 청하신 분의 사주를 보니까 네. 목소리만 이렇게 좀 조근조근 하신 게 아니라 얼굴도 좀 고우실 것 같고 네. 성품도 굉장히 여성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문을 하시는 분이거나 뭐 출판, 네. 조명, 뭐 무대 마이크 이런 것들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교육계라고 하니까 제가 아마 예술계통이나 외국어나 네. 뭐 영화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맞아요. 아, 비슷합니까? 네네. 네네. 그리고 지금 혼자 되신 그 돌싱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전 남편이 너무 원래 그 사주상에도 멀리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멀리서 오셨거나, 연세가 많으시거나, 네. 멀리 가 계시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계신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외국 성향, 그러니까 외국 성분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국제 결혼하신 게 아닌가. 또 그것도 한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혼혈일 수도 있겠고요. 네.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이렇게 말이 되고 좀 이렇게 풀려나가는 부분이 네. 지금 연상의 남편은 이제 실제로 연상이냐 아니냐도 중요하겠지만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분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이고 네. 또 이제 만나신 분은 연하의 네. 남성이시고 이분이 이제 중년에 이제 들어오시기 시작해서 네. 사실은 이분과 잘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연하의 남성은 또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남자친구분이 같은 계통으로 네. 보이는데 지금 그 여자분께서는 교육 쪽이고 남자분께서는 아마 연구 직종이나 뭐 기자 쪽이 아닐까 네. 싶긴 합니다. 그러면 같은 계통에서 어떻게 서로 맥이 통하니까 네. 아마 대화도 좀 잘 될 것 같고요. 여자는 여성스럽고 남자는 남성스럽고 이러니까 네. 일단 이거는 뭐 그냥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네. 뭐 어떻게 소개팅이신가요? 아, 그냥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임 같은 거에서 알게 됐고, 네. 네, 그 모임에서 그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선배가 적극적으로 소개팅을 좀 해주셨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물론 그 선배님도 좀 좋게 보고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신 네. 거겠죠. 근데 그분도 참 고마우신 분이네요. 네, 한 가지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네. 너무 결혼을 염두에 두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대운이라고 해서 네. 그 운이 오면 그냥 보합세를 이루고 그냥 뭔가를 개선하려 하거나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는 하되 네. 예, 결혼을 하기에는 조금 운세가 받쳐주지를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궁합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혼은 조금 미뤄두고 네. 일단 두 분이 서로 마음을 통하는 그런 연애를 좀 한번 해보시면 싶네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럴 때 또 일도 이렇게 멈춘다고 그래야 되나요? 발전하지도 않고 조금 퇴보하지도 않고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그런 네.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남자분들은 이렇게 활동성이고 양이고 밖으로 나가야 되고 위로 솟구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이 잘 안 되면, 연애는 즐겁지만, 여자는 연애가 즐거우면 온 세상이 내 건데, 네. 남자분들은 연애가 아무리 즐거워도 내 일이 발전이 없으면 좀, 일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바라보는 어떤 그 사고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운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회가 왔을 때, 네. 아주 달콤한 사랑을 네. 즐기시면 어떨까. 네. 뭐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아이들 때문에 좀 그렇다 하시는데 지금 아이들이 사실상 가까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연연할 구조는 아니세요. 그리고 이제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만나고 네. 볼 수 있고 이러면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요. 네. 뭐,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안 그래도 애들이 좀 거부감을 가질까봐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 거부감 때문에 엄마들이 연애 못하는 엄마들 참 많거든요. 결혼하면 아이들이 또 신랑과 사랑을 나누는데 좀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헤어져서 새로운 사람과 또 인연을 맺을 때도 아이들을 신경 써야 되니까 참 여자는 이래저래 연애하기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네. 싫어도 어쩌겠어요. 엄마도 여잔데. 엄마의 외로움, 또 여자의 외로움 이런 거 자식들이 달래줄 수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운세상으로는 이 아이들이 그 남자친구분의 성향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연령대로는 부모 자식 관계처럼 보이는 그런 연령대인데 성향으로 봐서는 친구나 형제처럼 보이니까 별 그렇게 큰 마찰이 없을 것 같고요. 여자분이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성스럽고 남자분이 남성스럽고 묵직하고 그리고 또 촌철살인하는 어떤 그런 유머가 있으세요, 이 남자분이. 네. 그래서 아마 아이들하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안심이 되십니까? 예,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은 되는데 제가 이혼한 거를 숨기지는 않았어요. 뭐 숨길 필요도 없었고. 네. 근데 뭐 연애도 연애인데 직장에서 그런 것 때문에 뭐 혹시 승진하는 거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괜찮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현실적으로는 일반 직장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요소가 작용이 되죠. 아직까지 아무리 개방적이라 하지만 뭐 이혼이 무슨 주홍 글씨처럼 근데 이제 교육계 계시다 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운세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운세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승진이 됩니다. 네, 실제 그 임진년에 이제 승진운이 들어오는 해인데 승진이 들어오는 것도 이제 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나에게 오느냐, 뭐,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이제 나에게 합의돼서 들어온다고 했으니, 옆에 있던 다른 동료들, 경쟁자들이 이제 미역국을 먹게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승진운을 물으셨는데, 여자분들에게는 이 승진이라는 것이 명예, 직장, 관성이라고 해서 남자별,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결혼을 잘하면 명예는 저절로 따라오고 사회적 지위는 저절로 올라간다. 라고 해석하는 측면이 이제 그런 측면이지요. 그러니까 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자친구도 또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좋은 작용을 하니까 한마디로 참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혼은 그렇죠. 예, 여자분은 일단 좋은 남자 생기면 결혼부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미뤄두고 좀 오랜만에 좀 편하게 좋은 남자친구랑 즐거운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면 앞으로 운세 따라 또 순리 따라 좋은 날들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고요. 또 지금은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떻게 전화 주셨나요? 예, 저, 다름이 아니라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둔 상태인데요. 직장에서 좀 나름대로 좀 잘 나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좀 회사에서 이제, 뭐,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회사 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막상 이제 다시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취업도 안 되고, 이래서 너무 좀 답답해서,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상담을 좀 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최장재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속상하시겠습니다. 예, 많이 답답하네요. 예. 일단 궁금증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사주부터 한번 주시고요. 예, 제가 65년생이고요. 네. 그다음에 생년월일 6월 20일. 네. 6월 20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태어난 시는 오전 7시고요. 네. 제 안사람은 69년생이고요. 네. 8월 24일생이고 오후 3시. 네. 네. 직장에서 네. 말렸다 하셨는데요. 네. 어떤 계통인지 혹시 제가 이제 금융계에 있었고요. 그래서 네? 금융계통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인정받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좀 뭔가 또 회사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하기가 좀 매너리즘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만두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일을 찾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쉬운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다시 이제 금융계통으로 가야 될지. 아유, 너무 답답하시겠습니다. 네. 네. 같은 계통으로 갈지. 네. 원래는 이제 다른 일을 하시고 싶어서 나가셨던 거죠. 직장을 그만두신 거죠. 네.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신데요. 보통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 조화롭게 있어서 그것을 찾아가는 방향이 있고요. 네.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필요를 느껴서, 욕구를 느껴서, 그래서 또 그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화 주신 분은 그 금융계에 계신 이유가 내가 추구하는 성분에 따라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네네.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강한 게 필요라고요. 금융업에 종사할 만한 충분한 적성이야 있었겠지만 재물을 추구한다. 그래서 아마 금융계통이면 충분히 적어도 돈은 벌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셨는데 회사에서 만류할 정도로 두뇌의 그 순발력이 좋으시고 일에 대한 실력을 인정받았을 거고요. 통이 크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큼직한 건수를 잘 해결했을 거고 또 대인관계 원만히 했으니 당연히 인기가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의외로 또 관리자 측면이 있어요. 꼬박꼬박 월급을 모은다. 남들은 깝깝해서 못하는 일, 내가 대신 한다.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실 수 있고 꾸준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조직 생활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난해에 사업해라. 네 사업해라. 이런 부추기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실측한 해가 실례지만 언젠가요? 지난해 아닌가요? 네, 작년입니다. 예. 네. 남자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보는 거 이거 해볼 만한 일인데 남자들은 그래요. 잘 되면 영웅이고 잘못되면 기역, 시읒, 쌍기역 이렇게 되는 거죠. 운세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평상시처럼 그렇게 계속 일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전화 주신 분이 이제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쫓기는 이제 심정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잘 참아왔다가도 한순간에 확 저지르는 그리고 이제 사주 원국이라 그래서 원판에서는 직장에 다녀라. 근데 운에서 이제 사업하자 하고 이렇게 부추기면 그 운 자체가 또 벌써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가장이 아니셨다면 이렇게까지 초조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일단 이제 그 직업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걱정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전에 다니는 회사를 통해서 다른 금융기관을 알아보실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쪽으로 가시길 원하시는 건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좀 솔직히 녹록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에 다니는 회사나 그때 거래했던 데 통해서 다른 금융기관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어떨까요? 근데 작년에는 운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알아본다 하더라도 결과가 좀 신통치가 않은데 올해는 정규 직장에 운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정관이라 해서
관공서 할 때 그 관자입니다. 이게 이제 취업은 관운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또 합의돼서 들어오든가 뭐 또 좋은 작용을 해서 들어오든가 이래야 되는데 임시직, 계약직 이런 거 아니고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어떤 네.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있던 데는 이제 그 부서가 지금 홍보하고 기획 관련된 쪽이었는데 네. 이거 저 부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오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데들이 주로 이제 또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하고는 좀 약간 좀 부서나 이런 데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그냥 해야 될까요? 어떻게? 물론 이제 홍보 기획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조언을 해드리면요. 만약에 은행이라면 제1금융권이라 그러죠. 은행이라면은 뭐 대출 담당, 일반 회사라면 총무, 그 다음에 보험회사라면은 뭐 보상팀 이런 식으로 그런 부서나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돌다리도 좀 두들기고 좀 깐깐하게 이렇게 검토하는 부서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네. 또 그런 곳에서 그 능력을 또 인정받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남자분이니까 부인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맞벌이 과정일 확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내 뜻대로 내 운세대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가요? 지금 가정 경제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뭐 지금은 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저축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옛날에 그 와이프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 장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이요? 예, 네. 그래서 지금도 뭐 현재까지 자기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은 뭐 그럭저럭 잘 뭐 이렇게 큰 불편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워낙 이제 경기도 안 좋고 네. 애기들도 이제 크고 그러니까 이제 돈 쓸 일들이 많으니까 조그만 가게여가지고 뭐 어느 정도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애들하고 뭐 육아 살림 하다 보니까 네. 가게를 키울 수가 없었고 이제 불경기가 겹치니까 이제 겨우겨우 명목만 유지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아빠 체면이 이제 말이 아니신데 이 취업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운세로는 원래 괜찮습니다. 작년과는 달라요.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주변 사람들도 뭐 자기 살기 바쁜데 뭐 그렇게 해줄까 뭐 이런 걱정도 있을 텐데요. 그 자존심 세우실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마음은 급한데 청탁하는 자세가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못하면 상대방은 뭐 급하지 않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도와줄 것도 뭐 못 도와주는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 뭐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굽신거리라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밝게 그렇게 절박하면서도 단호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